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호남인의 김유정입니다. 용산 참사 현장, 희망버스, 광화문 광장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꿈을 찾기 위해 일어선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한결같이 함께 해온 시인이 있습니다. 오늘 호남호남인은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위해 온몸으로 투쟁의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리의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호남인, 오늘은 행동하는 시인, 투사 시인으로 불리는 송경동 시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섭외 요청을 처음에 받으시고 고민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인터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문학을 한다고 하면서 20대 때 꿈은 구로동 시인이 되는 거였어요. 구로동 시인. 그 노동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하는 그런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뭐 제 삶의 자리는 그렇게 좀 핍박받거나 지금도 고통받는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이나 민중들이 있는 그 길거리가 제가 서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좀 해와서요. 이런 방송에 나오고 이런 건 아무래도 좀 삼가하고 제 자리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왔거든요. 사회면에서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송 시인님이신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기후정의,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봄바람의 길을 좀 걸어보자 해서 그 일에 좀 참여를 했고요. 그 고민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들이 올해 처음으로 그 권리 찾기에 나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유채한 씨가 상하 1m도 안 되는 스스로 가두셨죠. 철제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서 네. 호소를 하면서 전 사회적 반향이 좀 일어나긴 했고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운동 본부라는 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개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으로는 익천문화재단 길동무라는 네. 문화단체를 작년부터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건강한 참여 문학의 전통과 뿌리를 계속 우리 사회에 좀 이어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길동무 청년문학학교 이런 걸 만들어서 길동무 청년문학학교. 열심히 또 후배 문학인들과 함께하는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네 번째 시집이 나왔어요. 저도 내돈내산 제가 직접 시집 사서 읽어보면서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거든요. 한 6년 만에 내신 시집인 것 같은데 감회가 남다르시죠? 제 개인으로 된 시집을 자주 내지는 못하지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현장들 거기에 함께했던 나의 마음이 시의 마음 아니었겠는가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소출이 좀 작지만 네. 난 크게 아쉬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집 내면서 개인적으로는 기쁠 수 있지만 좀 많이 착잡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요. 좀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많이 흔들렸던 거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후퇴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진전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권익과 인권이 더 나아가야 된다. 네. 이런 뜻에서 제가 주로 이제 투쟁시
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런 과정에서 숨져갔던 분들에 대한 추모시 전문 시인처럼 돼버리기도 했는데 네. 네. 이제 다시는 그런 추모시와 투쟁시를 제가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래서 저도 좀 사랑시도 써보고 예. 아름다운 것들을 노래하는 시도 좀 써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좌절이 되는 뭐 네. 이런 사이로 다시 좀 후퇴해 가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착잡하고 네.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 가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송 시인님이 이제 사랑과 자연, 뭐 꽃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 시를 쓰실 수 있는 날이 진정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되고 사회 변화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런 시인이 계신다. 이렇게 조금 알아주시고 그 마음이 동참하는 그런 예,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키워드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시입니다. 사실 시를 처음에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전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도 시가 뭔지 몰랐고요. 학교에서도 시를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장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중학교 가서 국어 시간이 됐는데 그때 국어 선생님께서 시를 한 편씩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이제 저도 봄비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서 냈는데 예. 수업 시간에 갑자기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너는 참 시를 잘 쓰는구나 이런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제가 정말 처음으로 받아보는 칭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중학교 때. 예, 그래서 시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 선생님의 너도 뭔가 잘하는 게 있다라는 칭찬 한마디가 굉장히 저에게 크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평생 살아오면서도 힘들 때마다 그래도 나도 뭔가 하나 잘하는 건 있다 그래서 그게 시라고 했어. 네. 그래서 시가 좋았던 것보다는 그런 존중이 네.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저를 시로 이끈 것 같고요. 광주로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문예반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 그냥 글재주는 타고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뵙기엔. 그건 아니고 저는 늘 좀 부족한 게 많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말더듬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저를 문학으로 이끈 것 중에 제일 큰 건 그런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무서웠던 시간이 사실은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국어 시간 발표하고 책 읽고 이런 시간. 예, 책을 읽히는데 제가 책만 읽으면 친구들이 다 웃어버리고 선생님도 웃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 읽을 차례 말해야 되는 차례만 오면 손발에 진땀이 날 정도로. 네, 당연히 그러시죠. 예. 예.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아름다운 말, 어떤 글과 말을 통한 어떤 소통 이런 거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저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과 아름다운 말로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늘 마음속으로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 전엔 문장을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예, 제가 예. 그런 게 자연스러운 이제 글쓰기 문학에 대한 이런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노동운동입니다. 시인을 꿈꾸던 소년이 방황하다가 또 노동자가 되셨다가 그리고는 노동운동을 하는 또 거리의 투사로서 그런 또 거리의 시인 이런 말씀까지 듣고 있는데요.
시에 대한 어떤 끈은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투쟁도 같이 해오신 것 같아요. 시를 다시 또 쓰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내가 경험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전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작업복 가방 2개 예. 챙겨들고 네. 올라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뭐 경제적이든 이런 게 되지를 않으니까 서울을 올라와서 문학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 와서 처음 문학 공부하면서 주로 일했던 곳이 지하철 공사장이었어요. 그때는 4호선까지밖에 없었을 때예요. 예, 한참 서울에. 건설에 되고 있던 5, 6, 시절이죠. 7호선 뭐 그래서 이럴 곳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낮에는 이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저녁에는 또 따로 집어들 형편도 안 되니까 그 식당 기숙 현장에 일꾼 기숙사 거기서. 같은 흔히 한바라고도 하고 예,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일을 하면서 문학 공부, 사회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또 계속해서 시도 쓰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네요. 나름 주경야도 그러네요. 한 것 같은데요. 네. 밤이 되면 함께 일하는 그 노동자들 다 이제 건설 일용 노동자 비정규직들이었죠. 예. 지금 개념으로 보면 한 6명씩을 조그만 방 하나 주고 들어가서 자게 해요. 그럼 다들 피곤하니까 육체적으로 워낙 힘든 일들이니까 금세 골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때 이제 한 줄이라도 더 공부하고 뭐라도 글적여 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전등을 켜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그 깜깜한 데서 어떻게? 촛불해서 촛불 켜놓고 거기서 네. 조용히 또 다른 사람들 방해되면 안 되니까 책 보고 뭐 끌적이고 예,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참 아픈 사연이기도 한데 주경야독의 형설지공에 거의 예 그런 삶을 살아오셨네요. 그러니까 문학 공부는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네, 90년대에 사실은 노동문학을 이렇게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문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어디로 갈까 봤더니 마침 서울 구로공단에 네. 구로노동자문학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가야 할 곳은 저곳인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다 떠나던 시절 아닌가요? 구로공단 네. 떠나고 이러던. 그 당시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하고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념의 변화, 사회 체제의 변화가 일어날 때여서 한국 사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른 꿈을 꾸던 현장에서 떠나가던 때였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때도 뭐 흔들리지는 않았던 게 지금도 저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그리 널려 있고 그들의 어떤 권리나 인권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현장이 바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네, 내 삶이고 예, 내 주변에 예. 있는. 네,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고 이런 모순이 남아 있는 한 그런 어떤 사람들과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는 문학은 사라질 수가 없다. 네. 그게 과거처럼 거대한 전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삶의 현장 그리고 고개 돌릴 수 없는 삶의 현장이 네.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거기에 함께 해야 된다 생각으로 함께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변화가 필요한 곳에 어떤 현장에 또 노동 현장에 함께 하시느라고 시집은 정말 40이 돼서야 첫 시집이 나왔다는 거 사실인가요?
예, 40의 첫 시집 냈고 이제 시인으로 예, 등단.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어쩌면 전 좀 바보스러웠는데 20대 때 그렇게 이제 문학 공부를 하면서 네. 우연히 봤던 또 한 문구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됐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해방 전후 시인으로 유진호라는 청년 시인이 있었어요. 유진호. 예. 안타깝게 한국 동란 이 과정에서 돌아가신 예. 분인데 그분의 첫 시집의 자서에 있는 부분인데 네. 시인 소설가가 되는 건 급하지 않다. 먼저 철저한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고지고대로 들으셨네, 그게 꽂혀가지고 그래 시인 소설가가 되는 건 급하지 않아. 먼저 철저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게 소중한 일인 것 같아.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삶들과 역사를 먼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 그럼 나는 20대 때는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30대가 되면 저도 좀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어떤 일들에 참여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40이 되면 제가 한 줄의 글을 쓰더라도 세상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힘써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잘못 반영하지는 않는 시를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40이 되면 너무 고지식하셨어요. 문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약속은 지킨 것 같습니다. 네, 그 약속은 지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일찍 우리가 송시님의 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걸 잃어버린 독자들은 좀 아쉬움이 크죠. 마지막 키워드는 꿈입니다. 아까 네 번째 시집이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시집이었는데요. 그 시집 가운데 이제 이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계속 꿈꾸는 소리를 하겠다 뭐 이런 송시인님의 다짐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송시인님이 꿈꾸는 세상. 지금까지 또 항상 사회에 변화가 필요한 사회 현장에 계셨는데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저만 그런 꿈을 꾸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생명체들이 꿈꾸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단순 간명한 꿈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참 안타깝고요. 누구든 자기의 삶을 좀 평화롭게, 평등하게,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으로서 모두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좀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갖고 예. 이런 정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아프면 꼭 돈이 없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고 누군가 많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 공동체가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손잡고 가줄 수 있는 예. 뭐 이런 좀 우애와 나눔과 서로에 대한 존중 정도가 살아있는 세상이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소박한 꿈인데요. 평범한 삶을 꿈꾸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런 자본주의 체제나 구조는 이제 그만 넘어서져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또 어떤 생산적인 일들을 한 그 결실이 소수의 이제 재벌이나 자본가 에게만 집중되는 에게만 그런 모습. 독점되고 집중되잖아요. 그 부분이 그런 생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더 함께 나누어져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쟁에 시달리면서
자기 인성들이 파괴돼가는 걸 느끼지 않아도 되고 또 조금은 여유롭게 삶의 또 소중한 가치들을 느끼고 또 실현해 보면서 좀 적게 일하면서 살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소수의 어떤 독점과 다수의 고통으로 좀 이루어진 이런 부분의 분배 정의 같은 게 조금은 더 실현되는 사회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장에 늘 우리 송 시인님이 계셨는데요. 송 시인님에게 투쟁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투쟁이라는 게 좀 굉장히 거칠고 뭔가 이런 말처럼 얘기되는데 꼭 그렇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고요. 저는 투쟁이라는 건 반생명적인 어떤 것들에 맞서서 생명의 참다움을 지키고 보존하고 네. 그걸 또 충분히 느끼려는 이런 운동 아닌가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이제 기성의 질서, 기성의 어떤 차별적인 구조와 부딪힐 때가 있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생겨나는 게 전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인류 역사상 끊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이 조금 더 진보하기 위해서, 좀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다운 인간다움이 어떤 건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함께 공유되는 사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둘러싸고는 그래서 뭐 그걸 굳이 뭐 특별한 어떤 것 그리고 뭔가 좀 반사회적인 어떤 것들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떤 모순과 차별 등이 있는 곳에는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어떤 생명의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명의 외침들 예. 이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정말 일관된 소신과 그런 또 모습을 지켜주고 계셔서 저희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 나온 시집도 많은 분들이 널리 또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남호남이는 투쟁의 현장을 함께 지켜온 거리의 시인 송경동 시인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너무 그냥 잘해주셔가지고